이재명이 갖고 노는 한동훈. 제가 볼 때는 이재명이 한동훈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쟤는 내가 좀 갖고 노는 장난감 정도야. 그것도 금방 부서지는 장난감. 그리고 내가 얼마든지 부셔버리고 짓밟고 찢어버릴 수 있어. 찢어 발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나 봅니다. 그리고 좀 한심하기도 합니다. 그런 빌미를 줬으니까요. 자, 이번에 한동훈하고 이재명하고 만난다고 하죠. 그러면서 한동훈이가 이 만남 전체를 생중계를 하자 이래가지고 정말 민주당에서도 쟤 뭐래니? 한동훈 쟤 진짜 관종력은 대단하다. 정말 어그로. 이거는 레벨이 진짜 높다. 이렇게 하면서 낄낄대고 오늘 웃었다는 겁니다. 사실 그거는 한동훈이 정치판을 몰라서 그러는 거죠. 자, 여야 대표 회담을 받으면서 그렇다면은 정치라는 거는요. 그 애프터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왜 언론 공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에서 한동훈이 말한 대로 그냥 공개를 다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생중계 공개를. 그게 낫지 않을까요? 이재명이 거짓말을 잘하는 거 못지않게 한동훈도 얼굴 하나 눈썹 하나 깜짝 안 하면서 거짓말을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거짓말 잘하고 믿을 수 없는 인간들인데 차라리 생중계를 해가지고 쟤네들 웃기네. 와, 장단이 많네. 추임새 저렇게 잘 넣어 한동훈이가 이재명한테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일 한심한 거는 여러분 이겁니다. 이번엔 주제가 뭐 민생이다, 뭐 정쟁을 없애자, 뭐 이런 걸 가지고 한동훈이 정쟁을 없애고 이제 여야 협의를 하자, 뭐 이런 거를 이제 하겠다고 막 한동훈이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근데 정쟁을 없앤다고 해가지고 이재명이가 정쟁 없는 국회를 이끌어 가겠습니까? 한동훈은 도대체 이거 뭐 유딩도 아니고 정말 초등학생도 아니고 한심합니다. 이재명은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사법 리스크가 있고 오늘도 뉴스가 뭡니까? 이재명이 재판에 갔느냐 마느냐 이게 굉장히 빅뉴스인 거예요. 이재명하고 정쟁을 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손을 내민다? 그러면은 제가 예전에 정말 물에 빠진 친구 구하겠다고 뛰어들어가 갖고 그 친구랑 같이 익사할 뻔한 거. 네, 그거에 재현이 될 겁니다. 저와 제 친구는 구조가 됐지만 한동훈과 이재명은 구조가 안 되고 이재명은 사람을 빠뜨리는 데는 연식이 있고 나름대로 검증된 사람이죠. 이재명의 주변에서 형님을 비롯해서 무려 6명이 자살당했습니다. 외신기자 클럽에서 당신은 진짜 위험한 사람 같다. 당신 주변에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죽다니. 오죽하면 외신까지 이렇게 질문을 하겠습니까? 자, 이번에 그런 얼토당토한 주제 빼고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세 가지가 어쨌든 언론이 주목하는 주제입니다. 최상병 특검법, 25만원 뿌리기, 지구당 부활. 이 세 가지가 메인 테마가 될 거라고 언론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 다 뭡니까 여러분? 이재명이 외치던 주제, 이재명이 꺼낸 테마입니다. 즉 이재명의 것인 거예요. 한동훈의 것이 아닙니다. 최상병 특검법, 뭐 이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설명할 필요도 없고요. 25만원 뿌리기, 정말 이재명이 대통령 됐으면은 우리는 이미 길바닥에 나앉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 뭐 개딸이라든가 이재명 빠들, 명빠들이 올리는 그거 보면은 기가 막히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이재명이 밀고 나가겠다 이러니까 이재명 대표님이 대통령 되시면은 저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나요? 매우 진지하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님이 강남 대통령 되면 강남 아파트 살게 되나요?
굉장히 아주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저는 이런 걸 볼 때 소름이 쫙 끼칩니다. 해방 전국에서 6.25 때 막 그 6.25 전쟁 때 북한군이 몰려 들어오고 해방 전국에서 정말 공산주의자 빨갱이들이 활개를 칠 때, 여러분 닥터 지바고 같은 데도 보셨잖아요. 이 닥터 지바고의 부인인 토냐의 집에 공산당원들, 그 옛날에 이제 뭐 농사를 짓거나 그 집안에 빌붙어 갖고 뭐 그 집안에 일을 해주던 사람들이 딱 붉은 완장을 차고 딱 집을 점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냐네는 저 꼭대기에 이제 2층에 살게 되고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집을 점령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저희 이제 오랜 이 친척분들이 뭐 이북에서 내려오시고 그러셨는데 이런 말씀도 해요. 정말 제일 무서운 게 공산당이다. 그리고 만일 전쟁이 나가지고 공산당이 밀고 들어오면 어떤 일이 있었냐. 그냥 우리 집에 방이 3칸이 있는데 그냥 밀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1칸 내가 쓰겠다. 2칸 내가 쓰겠다. 너희들은 저 쪽방에 가서 살아라.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집이 없는 겁니다. 평등이라는 이름 아래서 다 나누자. 그 대신에 출신 성분이 안 좋은 사람들은 니들이 누린 것만큼 고통을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빨갱이들의 평등 철학인 거죠. 근데 그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 명빠들이 이재명한테 묻는 거는 저는 진짜 소름 끼쳤습니다. 그리고 25만 원을 뿌린다. 그리고 벌써 커뮤니티나 이런 데 보면은 왜 25만 원 안 주냐고. 윤석열이 반대해서 못 준대요. 윤쌍열이다. 이러면서 마구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25만 원 한번 나눠주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근데 한동훈이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25만 원은 다 못 주더라도 뭔가 나눠줘야 되지 않겠냐. 15만 원은 어때요? 10만 원은 어때요?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자기는 타워팰리스에 살면서 또 아파트도 또 있으면서 타워팰리스도 같이 살자고 내놔야 되는 거죠. 25만 원, 15만 원 뭐 뿌리고 우리도 뭔가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전기세 그래서 15,000원. 응?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그리고 지구당 부활. 이것도 정의당을 비롯해 갖고 민주당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재명이도 지구당 부활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지금 192석에 어마어마한 야당들의 의석을 갖고 있지만 이재명은 이번에 1급 체제긴 한데 정말 친문들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완전히 뿌리 뽑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구당 부활을 하게 되면은 그 소원을 100%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도대체 지구당이 뭐가 문제냐? 문제가 큽니다. 지구당은요, 한마디로 국회의원이 되고 싶었지만은 떨어진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위원장 해갖고 이제 사무실이죠. 근데 예전에 지구당을 통해 갖고 굉장히 많은 비리가 있었습니다. 자, 온갖 선거 있죠. 그 다음에 당내 선거 있죠. 이러면은 자, 지구당 위원장이 딱 자기의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조직표를 가지고 거래를 했어요. 그래서 지구당은 돈 먹는 하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세훈법, 정치를 깨끗하게 한 오세훈법, 차떼기 당의 누명 멍해라고 해야 되겠죠. 받은 건 사실이니까 멍해를 벗어나게 한 게 바로 지구당 폐지입니다. 그리고 한국 정치가 깨끗하게 된 거는 지구당을 폐지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구당이 부활하면 돈도 돈이고 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죠. 근데 이 지구당을 왜 지구당을 이제 부활하게 되면요. 근데 지구당을 왜 이재명과 한동훈이 굳이 부활하려고 할까? 한동훈이 왜 지구당 부활에 목숨을 걸다시피 할까?
자, 지금 108석이죠. 그러면 253개의 지구 가운데서 사실은 굉장히 여러분이 보시기에 한 145개? 뭐 이 정도의 말하자면은 지구당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국회의원 가운데서 이른바 한동훈 지지, 친한이 굉장히 적은 거예요. 뭐 18명, 뭐 17명 이러지 않습니까?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근데 지구당을 부활해갖고 당에서 지구당의 운영비, 의원들의 그 지구당 위원장의 활동 경비, 이거를 막 한 3천만 원씩, 4천만 원씩 내려보내면은 결과적으로 국회의원의 힘이 약해지는 거죠. 지구당 위원장이 돈 뿌리고 자기 조직에다가 막 내가 이 정도의 자금력이 있어 이러면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비리가 마구 생산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동훈은 바로 그런 지구당의 힘을 강화해 가지고 자기의 대선 가도의 발판을 탄탄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한동훈은 애당심도 없어요. 당을 진정 사랑한다면은 지구당 폐지로 그거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한동훈은 애국심이 없습니다. 이 나라를 사랑한다면 깨끗한 정치를 국민에게 보여주고 유지해야 됩니다. 한동훈은 자기 욕심밖에 없는 거예요. 오로지. 그리고 한동훈의 롤 모델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네, 이재명입니다. 한동훈이 제일 말하자면은 부러운 사람이 이재명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은요, 자기는 이재명의 롤 모델을 삼아가지고 대선에서 주자로 경선에서 일어나겠다, 뽑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동훈은요, 이재명의 운동장에 꼼짝달짝 없이 갇혀버렸어요. 이재명이 먼저 꺼내, 이재명이 먼저 제안한 이 세 가지, 네, 최상병 특검 25만원, 지구당 부활, 이거 가지고 이재명을 만나면은, 네, 생중계를 뭐 1시간 반을 하건 뭘 하건 간에 이재명의 놀이터에서, 이재명의 운동장에서 한동훈은 바닥바닥바닥 하면서 짤짤거리면서 이재명 쫓아다니는 거,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너무 어리석은 일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기가 막힙니다. 자, 한동훈은요, 이재명의 롤 모델이 아주 부러울 겁니다. 이재명이 어떻게 저렇게 짧은 기간에 당을 장악했을까? 어떻게 저렇게 국회의원들을 그냥 친명으로 쫙 깔아가지고 최고위원회를 구성을 했을까? 나는 정말 김재원에다가 김민전에다가 눈꼴신 애들이 인요안에다가 많은데 이재명은 막 싸그리, 네, 이현주, 전현희, 네, 그리고 정봉주도 떨어뜨리고, 와, 세다 세. 정말 부럽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즉 이재명은 개딸 팬덤을 갖고 민주당의 1극 체제, 이재명 단독 체제를 만든 겁니다. 이게 한동훈으로서는 너무 부럽죠. 한동훈의 계획은 뭘까요? 한동훈의 플랜은 뭘까요? 악성, 강성, 이 한 딸, 위그흐니의 팬덤 몰이를 통해 가지고 민주당이 한 것처럼 책임당원으로 그냥 쫙 채워가지고 마구마구 투표를 하게 하고, 한동훈이 최고야, 한동훈 없이는 정권교체 못해, 윤석열 인기도 없으니까 윤석열을 버리고 한동훈을 선택해야지 우리가 차기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뭐 이런 논리를 갖고 계속해서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처럼 이재명처럼 악성 강성 한 딸의 이 악마적인 팬덤 몰이를 통해서 대선 경선에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한동훈이 당선되는 것. 그리고 나면은 한동훈에 대해서 약간 티껍게 생각하고, 한동훈은 좌파냐? 한동훈 저거 실력 있나? 너무 실망스럽다 하는 짓이, 뭐 이런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보수가 다 결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집투키들이 어딜까? 한동훈 막 찍겠지. 투표장에 나가가지고. 그럴까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플랜은요, 한동훈의 정말 백일몽이다. 호전몽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한동훈에 대해서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지율도 뭐 10% 정도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오늘 뭐 기사화는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한동훈과 이재명을 딱 두 명을 놓고 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뭐 한동훈이 막은 건지 언제쯤 모르겠는데 그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이재명이 50%고 한동훈이 30%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홍준표가요, 탄핵 바로 뒤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24%를 얻었어요. 근데 한동훈이 30%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이 1등의 자리를 대권 경선 기간 동안 그리고 대선 기간 동안 놓친 적이 없어요. 근데 한동훈이 더블로 이제 당하게 되는 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으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 한동훈 아니면 누가 죄송합니다. 한동훈으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한동훈 아니면은 누가 대권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겠어. 윤석열 빨리 버려야 돼. 인기도 없어. 한동훈으로 갈아타자. 이게 이제 일부 TK에서의 정서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TK도 굉장히 변했어요. 그리고 아까 그 여론조사에서는 TK에서도 보수 지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한 14%가 이재명을 찍겠다고 했어요. 이거는 한동훈의 치욕인 거죠.